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에코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한 주의 시작이 또 시작되는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교감을 할 아이 이름은요. 일단은 복순이라고 할게요. 견주께서 주신 질문은 이렇습니다. 원래 너의 이름이 무엇이었니? 라고 하셨어요. 복순이 말고 혹시 불러주었으면 하는 이름이 있을까?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데려와 온 거예요. 음. 그런데 한번 또 파양이 돼서 그 파양됐을 때 하루 만에 파양이 됐다는데 그때 이름이 복순이라고 했나 봐요. 근데 그 지금 복순이라고 부르면 일단은 반응은 하긴 하는데 그래서 원래 너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고요. 불러주었으면 하는 이름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신 겁니다. 병원에서 10살이 넘었다고 했는데 지금 몇 살일까? 라고 물어보셨어요. 유기견 보호소에서는 2살이라고 해서 데리고 왔는데요. 병원에서는 10살이 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리고 어떤 삶을 살다가 주인을 잃고 유기견 보호소까지 오게 되었는지 궁금하다 하셨고요. 몸에서 많이 아픈 곳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내용을 좀 보면요. 정말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종양이 있고요. 비장, 간, 유선에서 다량으로 발견되었다 하고요. 특히 배에 큰 혹이 있다 합니다. 심장도 비대하고 아토피, 슬개골 탈구 직전이라고 수술은 손댈 수도 없고 몇 개월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시한부라고 지금 병원에서 이야기 들었다 합니다. 네. 그냥 이것만 봐도 그냥 너무 힘든 거죠. 아이의 몸 상태가 아주 안 좋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혀 몰라도 그냥 이 내용만 들어도 아이는 조금 많이 힘든 상태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니는 너에게 맛있는 걸 주려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와야 해서 함께 데려갈 수 없기 때문에 찾지 말고 조용히 기다려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아이가 분리불안이 심해서 출근하면은 이제 막 짖기 시작하나 봐요. 그리고 곧 민원이 들어올 정도로 지금 많이 힘들어 하신다 합니다. 그리고 남겨진 요청에만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네. 최대한 빨리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메일을 자세히 먼저 살펴보지도 않을 뿐더러 살펴본다 한들 빨리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약이 말 그대로 예약이 다 차 있어서요. 하기가 많이 어렵기도 하고 네, 많이 빨리 도움이 필요한 아이인데 미안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 메일을 열어서 확인할 때는 교감을 마쳤고요. 교감 나눈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순이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하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마음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몸도 지치기도 하지만 마음이 날뛰고 있어요. 네. 가만히 복순아 하고 이름을 불러봅니다. 조금 진정하고 아저씨 이야기 한번 들어볼래? 라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복순이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 라고 인사말 시작했습니다.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언니가 복순이에게 꼭 전해주길 바라는 이야기를 부탁받았어. 이야기 들어볼래? 라고 네, 듣고 싶어요 라고 합니다. 좋아, 이곳에서 편하게 쉬면서 들어보고 이야기 전할 것이 있다면 어떤 이야기라도 좋으니까 이야기해줘.
언니에게 꼭 전해줄게 라고 앞에 방석이 있어서요. 여기에서 쉬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 너의 이름이 무엇이었니? 첫 이름이 무엇이었니? 라고 물어보니까요. 체리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체리라는 이름을 받았을 때요. 그러면 복순이 말고 또는 아니면 체리 말고 불러주었으면 하는 이름이 있을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잠시 생각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냥 아가라고 불러주세요. 그것으로 촉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아가야 이렇게 부르면 될 것 같아요. 그것으로 촉하다 합니다. 네. 병원에서 10살 넘었다고 하는데 지금 몇 살이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7살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네, 이제 7살이 되었답니다. 어떤 삶을 살다가 주인을 잃고 그곳에 오게 된 것일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엄마, 아빠, 저와 이렇게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싸워요. 저 때문에. 제가 아프고 나서 계속해서 싸우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어요. 라고 합니다. 엄마는 저를 지키려 했지만 그렇지 못했어요. 또 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버려졌어요. 라고 합니다. 그랬구나. 네, 이때 제가 드는 생각은요. 아마 계속해서 그 아이에게 지출되는 그 병원비 이런 것들이 가족 간의 갈등이 되었던 것 같아요. 원인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는 그래도 지키려고 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버려졌다 합니다. 몸에서 많이 아픈 데가 있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합니다. 잠시 살펴봐도 될까? 라고 제가 다시 물어봤거든요. 아니요, 원하지 않아요. 라고 합니다. 그래도 혹시 고통받고 있다면 도움을 주고 싶어서 그래. 라고 다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알아요. 그래도 원치 않아요. 라고 합니다. 지금 이 버려진 이유 때문에요. 아픈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완전 좋아하지 않아요. 네. 지금 그 병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의도를 알지만 그래도 네, 알려주고 싶어 하지 않아요. 말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지금 버려졌기 때문에. 언니는 너에게 맛있는 거 사주려고 밖에 나가서 일하고 돌아와야 돼. 그래서 널 그곳에 함께 데려갈 수 없는데 그 사실은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 규칙적으로 나가야 하는 것을. 네, 알고 있어요. 그러면 꼭 돌아온다는 것은 알고 있니? 라고 제가 다시 물었어요. 그 돌아오기 전까지가 견디기 힘들어요. 라고 합니다. 알고 있지만 느껴지지 않습니다. 계속 안 좋은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러다 다시 또 보호소에 가게 될 것 같아요. 라고 합니다. 네, 다시 돌아온다라는 건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느껴지지가 않는다고 해요. 네, 알고 있는 것하고 느낄 수 있는 거하고 완전 다른 거거든요. 근데 느껴지지가 않는데요. 계속 안 좋은 생각이 끊임없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느껴지지가 않는데. 네, 그래서 이어서 이제 저에게 남겨진 이야기를 요청의 말을 좀 전했습니다. 언니가 꼭 전해달라고 부탁한 이야기가 있는데 잘 들어줘. 언니는 널 절대 버리지도
어디 다른 곳에 보내지도 않을 거라 하셔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했거든요. 아이는 계속해서 뭔가 긴장 상태에 아직 있어요. 네, 계속 여전히 긴장 상태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남은 시간 언니랑 행복하게 살자고 언니가 전해달라 하셨어 라고 전했거든요. 계속 울고 짖는다면 언니가 무척 곤란한 상황에 힘들어질 수도 있어. 그러니 언니를 좀 도와줄래? 라고 제가 전했습니다. 언니를 조용히 기다려준다면 언니도 기뻐할 거야 라고요. 그리고 뒷다리가 많이 안 좋아서 산책을 하루에 한 번만 잠깐 할 수 있대. 집에서 오줌 싸고 뒷발로만 서지 말고 점프하지 말고 아프면 아프다고 언니에게 신호를 보내달라고 하셔 라고 이 말도 전했습니다. 아파서 울거나 짖는 것이 아니에요. 아픈 것은 참을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어요 라고 합니다. 언니는 남은 시간을 행복하게 같이 지내길 원해. 그러니 언니를 도와주길 바래. 너라면 잘할 거야. 대신 언니에게 아가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중간중간에 이야기해주라고 전해줄게 라고 전했거든요. 눈을 껌뻑껌뻑 거리고 있습니다. 약간 귀담아 듣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받았어요. 언니를 도와줄래? 라고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언니가 부탁한 메시지를 다 전했는데 언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미안해요. 저 때문에 힘들었다면 견디기가 어려워서 그랬어요 라고 합니다. 그래, 그 마음도 잘 전해줄게. 대신 언니에게는 중간중간에 아가에게 꼭 이야기해달라고 알려줄게. 잘 지내고 있어. 고마웠어 라고 저는 이렇게 아가하고 교감을 마쳤습니다. 일단은 아픈 것에 대해 그 원인이 가장 크기 때문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가장 견주께서 겪는 고통이 지금 짖는 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고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시라고 하는 게 가장 문제인데요. 일단 아이는 엄마가 나가야 된다라는 건 알고 있고요. 들어온다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느껴지진 않는다라는 거죠. 여전히 불안하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금방 그것이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중간중간에 이 아이에게 어떻게 이야기 소식을 전할지 제가 지금부터 좀 알려드릴게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이거를 아셔야 돼요.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아이가 듣는다. 듣는다라는 거를 완전히 알고 있어야 돼요. 뭐 믿어야 된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쉬운 거는요. 우선 제가 얘기를 하나 드리면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시면 이야기 서로 들을 수 있다. 내가 하는 이야기를 보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라는 건 알고 계시죠. 그건 뭐 믿으라 마라 할 것도 없이 아실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는 잘 따라오셨나요? 저의 이야기를? 잘 따라오셨죠? 그러면 핸드폰에 사진을, 아이의 사진, 저에게 보낸 사진을 메인 화면으로 넣으세요. 메인 화면으로 넣으시고요. 자, 전원을 켜세요. 그럼 아이 사진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금 나 일하고 있고 잘 있는 거지, 안심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야기 해주세요. 핸드폰 사진 보면서요. 잠깐이면 되잖아요. 한 10초, 20초면 되잖아요. 짖지 않고 잘 있는 거지, 조용히 있는 거지, 고마워, 엄마 몇 시간 후에 갈게.
라고 해주면 됩니다. 네. 제가 사실은 핸드폰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하면 되는데요. 아직은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뭐랄까 믿음이 가지 않는다고 할까요? 그런 분들이 상당 부분 많으세요. 그리고 그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근데 핸드폰은 늘 우리가 사용하고 실제로 전화를 걸고 받고 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게 좀 믿음이 좀 생겨요. 그리고 화면을 보면은 조금 더 내가 이야기하는 게 누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믿음이 생기고요. 그래서 핸드폰 사진을 딱 켜고요. 이야기를 전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핸드폰을 여러분들이 상대방과 통화하면서 내 말이 들릴 거다라고 믿나요? 사실 믿지 않아도 당연히 들릴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강아지 사진만 바뀐 거예요. 안에 받는 사람만 바뀐 거예요. 단지 통화 버튼만 안 눌렀을 뿐이에요. 근데 그것마저 좀 뭐랄까 뭔가 좀 불편하다, 의심이 든다라고 하시면요. 카톡을 보내세요. 네, 카톡을 보내세요. 아이 사진에 뭐 나한테 카톡 보내기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나한테 사진에 이 아가의 사진을 넣으세요. 카톡을 보내세요. 그러면 같다라는 내용이 알게 되잖아요. 네, 내가 같다라는 걸 완전히 알게 되기 때문에 좀 더 믿음이 갈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을 뭐 쉬는 시간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할 수만 있다면 꽤 자주 알람을 미리 맞춰 놓으세요. 1시, 2시, 3시, 4시 이렇게요. 그러면 엄마 몇 시간 후에 갈 거야 라고 말을 해줘도 되고요. 카톡을 보내도 돼요. 그러면 아이가 알아요. 정말로. 이게 정말 그 부분을 설명하는 게 어려운데요. 아이가 알아듣고 안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시간을 아냐고요?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몇 시간 후에 도착할 거야 라고 하면요. 무슨 연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그 시간 개념을 아이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기다리면 엄마가 오는구나 라고 안심할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짖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제가 지금 알려드린 대로 한번 해보세요. 알람 시간을 정하세요. 잊어버리거든요. 바쁘니까. 네. 정말 잊어버려요. 알람을 하면은 딱 보고 아이를 생각하면서 카톡을 보내면 돼요. 말하기가 좀 그렇다 싶으면 카톡을 보내면 됩니다. 또는 아이 사진을 보고 통화하듯이 엄마 지금 1시간 후에 갈 거야. 잘 있어. 금방 갈게 라고 해주시면 돼요. 네. 그게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나 혼잣말의 헛소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요. 통화가 된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100% 된다라는 걸. 전화 통화 누르면 무조건 된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정말로. 그러니까 저에게도 돈을 지불하면서 교감을 신청하신 거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돈을 지불해요? 단돈 10,000원도 못 넣고 10,000원이 뭐예요? 돈 1,000원 주기도 아깝죠. 욕이나 안 얻어먹으면 다행이게요. 그 믿음 그대로 가지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생각하고 이야기해 주셔도 되고요. 카톡을 보내셔도 됩니다. 알람을 정해 놓으세요. 그리고 이야기해 주시고 1시간 후에 도착이야 라고요. 아이가 많이 좋아질 겁니다. 개선될 거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홈 CCTV 집에 이렇게 그 모니터 CCTV처럼 가정견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잖아요. 그게 뭐 얼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렇게 해서 아이들 목소리를 들려줄 수도 있잖아요. 그게 뭔지 모르겠네. 하여튼 있긴 있어요. 네.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하셔도 돼요. 네. 그걸 뭐 구입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알아보시면 알아볼 수 있고요. 핸드폰만 있다면, 그렇게 하시면 분명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